얘들아, 우리 지금은 아무 말 하지 말고 공원을 이렇게 한 바퀴 걸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고 제자리에 딱 왔는데 입을 열고 자기 느낌을 한번 말해보자. 10명 넘는 아이들이 말을 하는데 제가 속으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게, 제가 미움을 내려놓고 나서 처음 생각한 게, 제가 사회복지 시설에서 아이들 돌보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35명이 방과후 불목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온전한 가정을 사는 저도 가족에 대한 미움이 많았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 아주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 있고 항상 그러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맨 먼저 이 영상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섣부른 마음에 내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좀 큰 아이들이었어요.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10명을 데리고 갔어요. 12, 3살이니까 말귀는 알아듣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공원에 가서 저가 아닌 것도 아닌데 전 단지 선생님 기점 영상을 듣고 그냥 이렇게 제가 지금 몇 개월 그냥 공부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은 마음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얘들아, 우리 지금은 아무 말 하지 말고 공원을 이렇게 한 바퀴 걸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고 제자리에 딱 왔는데 입을 열고 자기 느낌을 한번 말해보자. 10명 넘는 아이들이 말을 하는데 제가 속으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전 여기까지 차있던 화가 다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내가 너무나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데 눈치를 안 보고 이 순간 이렇게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 같아요. 저는 왠지 혼날 것 같은 생각에 매번 마음 졸였는데 그냥 혼나지 않는 시간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이런 말들을 다 제각기 하는 거예요. 순간 그 말을 듣고 제가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모르는데 내가 시도했나 보다, 이런 두려움이 탁 들면서 선생님 만나면 꼭 아이들에게 명상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면 이제 곧 초등학교 초1에서 고3. 그럼 너무 다양하고 폭이 넓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걷기 명상을 가르쳐 줘요. 이 아이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 되죠. 네. 그랬구나, 좋았구나. 그랬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 아이가 말한 것을 다시 반복해 주면서 얘기해 줘요. 참 좋았어요. 편안했어요. 편안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많이 좀 두려웠어요. 두려웠구나. 그 말을 다시 반복해 주면 좋아요. 아이들한테는 특히나. 무서웠어요. 무서웠구나. 근데 거기서 무서워하지 마. 이거는 아이에게는 감정을 일으키는 일이거든요. 그랬구나 하면 감정이 흘러가요. 근데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이거는 감정을 막는 일이에요. 나는 무서워하면 안 되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이 눌려요. 그래서 울고 있으면 울어도 돼, 울지 마 하지 말고, 울어도 돼 하면 애가 뚝 거쳐요. 울다가 울지 마 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이제 자식이 자꾸 뭐 돈을 쓰든가 게임을 해도 게임 하지 마가 아니라 게임 해도 돼. 하지만 이렇게 게임을 자꾸 하면은 조금 습관이 될 수는 있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해. 20살이 넘었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많이 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왜 하고 싶었어? 심심했어요. 그럼 심심했구나. 이렇게 얘기해주고. 게임하면 재밌어요. 그럼 재밌었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아이랑 말해주고. 걷기 명상을 좋았다면 좋았구나. 이렇게 해주고. 말해줄 건 없어요. 걷기 명상을 하나하나 1단계, 2단계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자, 왼발, 오른발 한번 해볼까? 자, 1분만 아니면 30초만 한번 걸어볼게. 놓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가르쳐주는 거야. 왼발, 오른발. 자, 2단계 뭐라 그랬지? 하나, 둘이라고 했지? 하나, 둘, 하나, 둘. 30초만 집중해 볼까? 자, 생각이 일어났어? 아니요. 그래, 원래 그게 네 마음자리야. 나는 원래 그래 생각이 없어. 두려움도 없고. 명상은 이렇게 생각이 사라지는 거야. 집에서도 꼭 해봐. 이 2단계 기억해. 이렇게만 얘기해. 걷기 명상이 참 좋아요, 애들한테. 알았죠? 2개. 좋습니다.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해결됐다고요? 네, 말씀하세요. 아까 뭐 이렇게 생각이 없고 그 말씀하신 이게 원래 우리의 원래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고민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일어났다가 있지만 이렇게 명상하고 있는 스크린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 그 스크린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뭐 견성한다 할 때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신 건지 싶어가지고. 맞아요. 견성이라는 거는 볼견자잖아요. 내 마음의 성질, 견성, 견도 이렇게 얘기해요. 도를 본다. 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깨달음이라. 그게 뭐냐 하면 내 마음자리를 밝히고 봤다라는 거예요. 내 본래 마음자리를. 여러분도 오늘 견도를 했어요. 아까 걷기 명상할 때 여러분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게 원래 본래 마음자리를 견도라고 해요. 본다고 해요. 견도. 견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또 생각이 일어나고, 휴대폰 보면 또 생각이 일어나고, 명상할 때 또 생각이 일어나고, 자식 보면 또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견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자리를 보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계속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걸 사띠라고 하는데, 사띠를 자꾸 하고 있으면 그게 깨달은 자리예요. 아무런 망념이 들어오지 않는 자리, 스크린 상태. 그게 깨달음의 자리예요. 그게 견성자리. 그래, 견성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이 자꾸 올라오죠.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 그 자리를 자꾸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자리가 처음에는 점처럼 찍혀요. 아주 작게 느껴져요. 근데 나중에는 스크린처럼 전체가 다 환하게 보여요. 지금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물들어지는 스크린에 조금 좀 닦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닦아야지만이 마음이 비춰진다. 이게 조견, 오음, 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야신경에. 만약에 화가 올라오는데 할 수가 있잖아. 예를 들면 상대방이 무슨 빈정 상하는 말을 했다든지 막 하여튼 마음 상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마음이 확 올라오잖아요. 아무런 바탕에 조용하다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양한다고 그랬더니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갔을 때는 화에 휩쓸려 가잖아요. 보통 우리 막 그게 이틀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럼 그 알아차리면서 화가 난 걸 알아차리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 마음에서 그 상대의 마음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제 마음에서 예를 들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일어난 마음자리를 보면 될까요? 그렇죠. 자기 마음자리를 보면 되는데 그 화가 본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사람이 없었을 때는. 그 본래 없는 자리를 보는 게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말대꾸하고 뭐 이랬니 저랬니 시비 그렇게 시비가 안 걸려요. 네. 보통 견성을 하면.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지나가는 물소리 바람소리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인연이 됐으니까 내가 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가면 나는 화가 사라져야 되지. 근데 계속 이틀, 3일 가기도 하잖아. 그 사람 말 때문에. 그게 이제 견성의 자리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얼룩져 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근데 항상 마음을 닦아 놓으면 여기다가 아무리 더러운 게 해도 그냥 싹 닦아 버리면 깨끗하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싹 호흡 한 번으로 싹 닦. 근데 평소에 안 닦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저도 차를 자동세차 맡기는데 자꾸 와서 맨을 닦아주거든요. 그분이 일주일에 2번씩. 항상 차가 깨끗해요. 오래돼도. 근데 한 3개월 동안 안 닦는다 생각해봐요. 한번 닦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매일 명상하라는 거예요. 아까 100일 명상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꾸 100일 동안 마음을 닦게 된다고요. 그럼 얼룩이 져도 요거 한번 딱 들려도 한번 쓱 닦으면 끝나버려. 근데 안 닦아 놓잖아? 그럼 치석이 낀단 말이에요. 이빨도 안 닦으면 치석이 냄새나고 끼듯이. 마음도 똑같아. 그래서 나중에는 치석 껴서 스케일링하러 가야 돼. 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닦는 게 좋단 말이에요. 마음도 똑같다. 내가 얼마만큼 빨리 그 자리로 없었던 감정이 일어나지 않은 그 자리로 빨리빨리 돌아올 수 있는지에 따라서 내 마음에 이것이 요만큼 됐다. 수행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스크린이 커지면 스스로 그런 걸로도 알아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죠. 그럼요. 5일 가던 게 이틀 가고 일분도 안 가고 그래. 내가 지금 수행 정도가 많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그렇지. 돌아오면 화가 안 나고 목소리가 안 커지고 항상 톤이 똑같고 그리고 말이 안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되는구나. 이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또 질문 있어요? 네, 질문. 혼자? 이거는 휴대폰에 인터넷에 치면은 다 나올 것 같은데 무건 수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건이란 말은 따라해봐요. 무건이란 말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다. 꼭 필요한 말을 필요 없는 말 할 필요 없어요.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은 해야 돼.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그럼 이 사람이 대답 안 하면 답답하지. 그건 무건수행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굿다굿다 말하기 싫으면 말을 안 해도 돼요. 그게 무건수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침묵 수행이든 무건 수행이든 꼭 필요한 말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걸 글로 쓴다든가 내가 바라는 내가 해야 될 말은 꼭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남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의 말이 저를 좀 불편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게 부모든 친구든 누구든 간에. 그래서 조금만 제가 요즘 무건 수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요. 주변의 사람한테. 주변에 어떤 사람이 무건 수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무건 수행 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 하는데 좀 뭔가 딱딱하더라고요. 그게 말을 안 하니까 딱딱하게 느껴지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명상을 만나서 이렇게 제가 이제 1살이에요. 1년 됐고. 네, 이제 한 살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다가 보니까 주변에도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이모, 왜 그날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막 비가 억수로 쏟아졌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우산, 그래서 나 못 들었어. 뭐 했는데 이모 귀에다 꽂고 지금 공부하고 있었어. 그랬어요. 그때 이제 세아님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듣던 중이었으니까 아주 열심히 들었겠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모 공부하느라고, 그래? 이모 무슨 공부해? 그냥 편하려고. 그랬더니, 이모?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도 그 공부를 하고 있었더라. 그 친구는 3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막 100일 명상도 끝내고, 지금은 이제 뭔가 딱 뚜렷이 안 하고 21일 챌린지를 제가 그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진짜로 잘하고 있는지, 저는 그냥 물 흐르듯이 그 말 뜻을 제가 이제 요만큼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것에도 마음 내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해나가다 보면 뭔가가 되는구나라는 게 요만큼 이제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명상을 하다 보면 뭐 이런 뭔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돼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봐요. 네, 그럼 그냥 하면 돼요. 네, 그냥 하다가 보면은 저게 되는데 이게 지금 과연 잘하고 있어요.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에요. 금강경에 나오는 말. 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느 곳에도 마음 머물지 말고 어느 곳에도 머물지 말고 마땅히 마음을 낼 뿐이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잡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그냥 실천할 뿐이다. 내가 올해 뭔가 하려고 매일매일 새날이지 뭐 매일 똑같은 태양 뜨잖아요. 매일매일 할 뿐이지 이제 신년이니까 어떤 계획을 잡긴 하지만 매일매일 하잖아 나.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캄보디아 가서 하든 포틀랜드 가서 하든 캐나다 가서 뉴욕 가서 하든 12시간 14시간 차이 나도 생방송 새벽 4시에 켜서 제가 여러분들과 방송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내가 그냥 매일매일 마음을 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뭐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게 처음에 잘 됐겠어요? 하도 많이 하니까 1030일차가 되고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알아서 경상도 말로 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생각할 게 어디 있어. 그냥 무의식적으로 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꾸미지 않고 하는 거예요. 저 서울대 교수들한테 강의할 때도 뒤에 스크린에 뭐 하나 없었어요. 프로젝트 하나 없었어요. 저 그냥 질문 받고 해서 교수들하고. 그분들은 가방끈이 길잖아. 나는 가방끈도 짧고. 근데 나는 그분들보다 잘한 건 많이 했는 건 뭐냐. 8년 동안 내가 명상을 했잖아. 그분들 안 하던 거를. 그분들은 열심히 공부했던 거를. 그러면 나는 거기에 프로인 거예요. 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빙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마음 머무르지 말고 내가 할 길을 가면 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야. 그 말을 마음의 화두로 딱 잡고 가란 말이에요. 머무르지 말고. 제가 이렇게 한 가지 했던 게 처음에 제가 명상을 접했을 때요. 선생님처럼 어깨에 힘이 많이 가고 저도 모르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수 치료를 받았는데 또 그 선생님이 옛날에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수 치료 하시면서 제가 호흡을 이렇게 도수 치료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호흡을 하니까 아유 살려고 숨을 잘 쉬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몰랐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이렇게 채아님 만나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아 이게 명상이었구나. 그래 호흡 명상이에요. 제가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왔을 때 앉아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복식호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자면은 또 잠이 와요. 그랬던 것들도 그게 명상이었구나라는 걸 이제는 좀 알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저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 제가요 마음 좀 편하려고 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깨가 목이 아파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게 하지 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수 치료를 받으면서 그 무렵에 저기 네오 명상 있잖아요. 그거를 했어요. 그거를 하면서 또 선생님이 가르쳐준 뭐 알렉산더 뭐가 있어 테크닉이라고, 거기에서도 또 호흡법이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다 같이 겸해가지고 했더니 싹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이거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잘했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이 호흡하고도 연관이 돼서 그 호흡이 안 하면 죽잖아 우리가. 네. 그래서 항상 호흡에 신경 쓰고, 호흡, 우리 선생님도 호흡 하는 거 항상 신경 써야 돼. 체완 호흡법 쳐서 적어놔요. 체완 호흡법 치면 몇 개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한번 몇 개 따라 해보세요. 젊은 분이니까.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